동해상사고속 노사의 3차 현장 조정회의가 결렬돼 시내와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고성 대형 산불 원인으로 밝혀진 전선관리 부실업체 대표가 또 다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활동을 펼치는 온마을학교 프로젝트가 학생들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추진 중인 노인 요양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동해상사고속이 오늘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임금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부터 노동쟁의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4년 이후 버스 요금이 동결된 데다 KTX 개통으로 매출이 30% 줄었고 유류비와 인건비가 올라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사 부동산을 팔거나 관리직 사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 중이라며 강원도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매년 인건비가 10억 이상씩 인상이 되고 유류비도 한 5억 이상씩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지속이 돼 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뻗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노조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에 17일을 일할 경우 다른 회사보다 20여만 원에서 50여만 원이 적다며 비슷하게 맞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임금 인상 폭을 처음 10.3%에서 9.3%로 1%포인트 낮췄지만 회사는 협상안도 없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기본 근로만 했을 때 270만 원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23일 다시 한번 현장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지난 3월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골재 채취업체의 부실한 전선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불 관련 수사를 마친 경찰이 업체 대표의 또 다른 위법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고성군 간성읍과 주광면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이 산불로 축구장 면적의 50여 배에 달하는 40헥타르의 산림과 건물 20동이 탔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산불이 시작된 채석장 인근에서 전선 케이블이 끊어진 채 방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부실한 안전조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전기를 사용했던 골재 채취업체 대표 김모 씨를 지난 4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허가구역을 벗어나 토석을 불법 채취한 점도 확인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송치했습니다. 최근에는 납품대금을 수년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업체 대표 김모 씨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씨는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재대금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연중보도 우리 아이들 시간입니다. 돈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활동을 펼치는 온마을학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와 교육당국의 지원이 더해져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유행하는 걸그룹의 노래에 맞춰 선생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동작은 조금씩 틀리기도 하지만 몸짓과 손짓을 부지런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온마을학교 교육으로 유행하는 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취미생활로 추는 애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좀 배워보고 직접 실제로 배워보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징을 살려 그림을 그리는 크로키를 배울 수 있는 강의도 있습니다. 사물의 구조와 형태를 빠르게 파악해 몇 분 안에 그림을 완성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재능을 살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제 자체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교사는 옆에서 도와준다는 입장인데
이때 좀 더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온마을 학교는 강원도 교육청이 2016년부터 마을 구성원들이 기획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릉 청소년 마을학교 날다와 정선의 희망산책 등 10개 시군 20개 단체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교육에 참여해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 성과 등을 고려해 온마을 학교의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역별로 더 많이 활동하는 단체들을 발굴하고요. 그 단체들이 학교하고 잘 원만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인데 학교나 마을이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 연계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마을과 교육당국이 함께하는 온마을 학교 프로젝트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 양구에서 도내 첫 벼베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햅쌀은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출하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폭염을 이겨낸 제법 묵직해진 벼 이삭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황금 벌판을 훑고 튼실한 나달을 토해냅니다. 8월 중순 양구에서 강원도 첫 벼베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내기를 한 지 110여일 만입니다. 올 여름에는 비가 온 날이 적었고 폭염으로 일조량이 많아져 예년보다 수확이 열흘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뭐 벼 심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금방 또 벼가 죽어가지고. 올해 35도 이상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별다른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아 작황은 평년 수준입니다. 작년 저희가 한 300평당 한 520kg의 쌀을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그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 양구농협의 벼 수매가는 40kg당 44,000원. 올해는 농협마다 쌀 재고가 부족해 수매가가 5,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2주, 한 3주 전서부터 재고가 거의 떨어질 정도로 상당 그 금액의 아마 수매가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집니다. 벼베기가 시작되면서 햅쌀도 다음 달쯤 출하될 전망입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만 2만 7천여 헥타르의 논에서 14만 5천여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랜드 노인 요양 사업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노인 요양 사업의 수요 분석과 운영 방식 검토 등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강원랜드는 다음 달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에 연구 용역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10월에 시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인 요양 사업은 태백 지역 범시민 사회단체 연합기구인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가 강원랜드에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금강산에서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립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남측은 93명, 북측은 88명이 참가합니다.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가는 남측 이산가족들은 각각 19일과 23일 속초에 집결해 방북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강릉은 소폭 늘었지만 속초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올여름 속초 지역 피서객은 182만여 명으로 지난해 298만여 명에 비해 39% 줄었고 동해는 26%, 삼척은 21%, 고성은 16%, 양양은 11%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강릉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은 658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7%가량 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해수욕장에는 1,793만여 명이 찾아 지난해 2,082만여 명에 비해 14% 줄었고 도내 93개 해수욕장은 오는 19일 폐장합니다. 태백 특수학교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종합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개학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현장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학부모들도 오는 22일 학교를 방문해 도교육청에서 지적한 시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70억 원가량을 태백 특수학교에 지원한 강원도교육청은
회계 처리 부실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근덕면 용화와 장호리, 원더급 갈람리 해안의 관광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정부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 사업의 국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도내 관련 산업의 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도내 건설 수주는 동계올림픽 특수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 감소했습니다. 특히 토목공사는 지난해 1분기보다 70.6% 감소했습니다. 지난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23일 태백 용현 동굴에서 정전사고로 관광객들이 갇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4시쯤 정전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관람객이 어두운 동굴에서 15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용현 동굴에는 비상전력 공급 장치가 있지만 사고 당시 전혀 작동시키지 않는 등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강원도 연고 선수단 93명이 참가합니다. 강원도 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 강원 도립대 출신 여자 축구대표 장슬기 선수와 원주고 출신 야구대표 함덕주 선수 등 23종목의 강원도 출신 선수와 임원 53명이 참가합니다. 강원도 소속 선수로는 삼척시청 핸드볼팀의 한미슬 선수 등 5명을 포함해 16종목의 40명이 선수와 임원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정선군이 농촌 지역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합니다. 정선군은 3개월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지난 14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4명을 3개월 동안 여선농가의 고추 수확 등 영농 작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내년에도 사전 수요 조사를 시행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에서 다음 달 열리는 도민생활체전을 앞두고 주요 체육시설 사용이 일시 제한됩니다. 양양군은 양양종합운동장의 축구장과 트랙은 다음 달 1일부터, 종합운동장 부대 경기시설과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20개 종목이 양양에서 열리고 경기장이 없는 볼링과 사격 등 3개 종목은 인근 지자체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감독이 바뀐 뒤 첫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강원FC 제리치 선수가 K리그1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5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수비수의 실책을 결승골로 연결시킨 제리치 선수를 공격수 부문 주간 베스트 11으로 뽑았습니다. 현재 승점 30점으로 리그 7위인 강원FC는 모레 인천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2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예방을 위한 항공예찰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4일 태백 지역 2만 6천여 헥타르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속초와 양양, 고성, 다음 달 7일 강릉, 다음 달 11일 동해, 삼척, 정선 등 10개 시군에서 항공예찰을 실시합니다. 이번 항공예찰에는 헬기 3대가 투입되고 지상예찰도 함께 진행해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목이 발견되면 가을철에 본격적인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지역을 운행하는 추석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레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부터 26일까지 강릉선 KTX와 태백선 등을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 승차권을 오는 29일부터 역 창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합니다. 모바일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톡 앱이 아닌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